아빠, 엄마가 그동안 다 해왔던 거잖아요. 갑자기 왜 불만이에요? 명절에 엄마가 음식을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민재야, 너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이 엄마가 매번 부엌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 너는 거실에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아빠, 그렇게 말하시면 서운해요.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요. 좋아해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하는 거니? 엄마는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참고 해온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엄마, 우리도 바빠서 못 도운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고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명절에 와서 좀 쉬면 안 돼요. 그래, 너희 힘들지? 그런데 민재야, 그럼 네 엄마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쉬는 날 한 번 없이 너희 밥상 차려주느라 고생하시는 엄마는 네 눈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요? 평소처럼 넘어가면 될걸. 엄마가 한두 번 힘든 것도 아니고 이번 명절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모든 일을 다 하던 순희 씨 남편 철수 씨가 어떻게 아내와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을 정리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강원도 춘천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자식들이 자라서 도시로 떠난 이후 명절이 되어야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내 박순희 씨는 명절을 앞둔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점검하며 장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 그리고 자식들이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집밥 메뉴를 일일이 떠올리며 꼭 신선한 재료로 준비해야 한다며 몇 번이고 시장을 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냄비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으며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야지. 이래야 자식들이 고향 생각을 하지. 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돕겠다고 나섰지만 순희 씨는 늘 웃으며 당신은 손님들 맞이할 준비나 하세요. 이런 건 내가 해야 맛이 나지.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접하는 기쁨이 그녀를 버티게 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면 집 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제잘거리는 소리와 자식들이 오랜만에 모여 나누는 대화는 철수 씨와 순희 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펼쳐지는 명절의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싸우며 음식을 만들었고 자식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간단한 대화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순희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으며 철수 씨는 설거지통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고생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순희 씨는 여전히 웃으며 자식들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라는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몸 곳곳에 느껴지는 피로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하루를 끝내고 방에 들어와야만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이는 기쁨은 컸지만
매번 이어지는 노동은 그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죠. 철수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큰 걱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인 민재와 유미는 점차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엄마, 힘들죠? 뭐 도울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던 자식들도 점차 그런 배려가 사라지며 명절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는 날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부엌을 지키고 있었지만 민재와 유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서로 간단한 농담을 주고받는데 몰두했습니다. 엄마 갈비찜 다 됐어요? 배고프다. 민재가 웃으며 소리쳤지만 그것이 고마움의 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박순희 씨는 한 손에 국자를 쥔 채 애써 미소를 지으며 금방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피곤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미 역시 큰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라는 말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엄마, 요새 이런 레시피도 있던데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라고 무심코 던지는 말만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딸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애들이 워낙 바쁘니 명절에라도 쉬고 싶겠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유미는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 디저트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반면 박순희 씨는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순희 씨는 명절인데 당신은 애들이랑 얘기 좀 나누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그를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순희 씨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민재와 유미는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재는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유미는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수고는 집안의 공기가 흐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희 씨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온몸으로 느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속내를 털어놓듯 짧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잘한 게 다 내 탓인가 봐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 철수 씨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즐거워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부모의 희생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마음 한편에 묵직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계속 이어져도 괜찮은 걸까? 이대로라면 순희 씨가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박순희 씨는 점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번엔 갈비찜에 잡채까지 해야지. 유미가 좋아하는 떡갈비도 빼놓을 순 없고. 라고 혼잣말을 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한 뒤 박순희 씨는 어느 날 밤 드디어 남편 철수 씨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하면 나 너무 힘들어. 손님 대접하는 게 행복한 것도 이제는 옛말인 것 같아. 이러다 몸이 먼저 망가질까봐 겁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층 더 깊어진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명절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철수 씨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손을 잡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그냥 둔 내가 잘못이야. 그러나 그의 위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식들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자리에서 철수 씨는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요새 명절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 이번 명절부터는 너희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재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갑자기 왜 불만이세요? 유미도 민재의 말을 거들며 엄마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손님 대접하는 게 행복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식들의 반응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된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온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엄마가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니? 라며 조심스레 덧붙였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냉담하고 무의미하게 끝났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지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신 건강이 무너질 것 같아. 철수 씨의 단호한 말에 박순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듯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명절마다 다들 기대하고 오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서운하더라도 알아야 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자식들이 엄마를 이렇게 당연하게 부려먹는 게 맞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야 해. 당신만 고생하는 명절은 이제 그만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쌓인 책임감을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다음 날 자식들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그리고 유미야,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다. 너희가 직접 준비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을 거야. 엄마랑 나는 이번에 좀 쉬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절에 엄마가 음식을 안 하면 누가 해요? 유미 역시 곧바로 반응하며 아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준비해요? 명절이잖아요. 엄마가 하는 게 맞죠?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명절이니까 말하는 거야. 명절이 너희만 편히 쉬는 날인 줄 알아. 너희 엄마는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어.
이제 더는 그런 식으로 안 해. 엄마도 사람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아니면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식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들의 태도가 철수 씨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 듯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뒤 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순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라고 걱정했지만 순희 씨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했어요. 당신, 이번엔 정말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긴 한숨 끝에 찾아온 안도감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번 명절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음에 처음으로 가벼운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철수 씨 부부는 자식들이 모이는 집으로 가는 대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긴 대화를 통해 내린 결단이었지만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박순희 씨의 마음은 쉽사리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애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과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야지.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설레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며 푸른 바다를 마주했을 때 철수 씨는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한가롭게 드라이브를 다 하다니 말이야. 순희 씨는 철수 씨의 말에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한편 서울에 남은 민재와 유미는 아침부터 어리둥절한 상태로 명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처음인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해주는 거랑 다를 텐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재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글쎄, 음식은 시장에서 사오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다 차리고 뒷정리하는 거겠지. 결국 두 사람은 근처 시장으로 가서 준비된 음식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음식을 차리려 하니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전을 데우다가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을 뻔하기도 하고 국은 간이 맞지 않아 다시 끓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서 전을 굽다가 한숨을 푹 쉬며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걸 어떻게 매번 다 했을까? 이거 완전 전쟁터야. 유미도 설거지를 하다가 넘쳐나는 그릇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매번 이걸 혼자 다 하셨던 거잖아? 대단하셨던 거네.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부모님이 매번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식사를 마치고 난 뒤의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정성이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의 수고와 노동이었음을 실감한 것이었죠. 민재는 그날 밤 유미와 함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음엔 우리가 더 도와야겠어. 한편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철수 씨 부부는 평소와는 다른 명절의 풍경을 만끽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다르네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한 명절도 참 괜찮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이들도 알아서 하겠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유를 즐긴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철수 씨와 순희 씨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은 결혼 초기의 설렘과 함께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철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보며 다니는 명절도 있네. 정말 꿈 같지 않아? 순희 씨는 옆자리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매번 명절이면 부엌에서 나올 새도 없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시간을 보낼 줄이야.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애들 생각도 자꾸 나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고 즐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적한 오름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철수 씨는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모른 척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철수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당신도 늘 애들 생각하고 나 챙기느라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시간도 있잖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해변가 근처에서 둘만의 식사를 했습니다. 생선구이와 향긋한 제주산 채소로 차려진 간단한 식탁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식사는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와인잔을 들며 아내를 바라보며 웃음을 띄웠습니다. 이런 명절은 상상도 못 해봤어. 항상 북적거리는 집과 부엌에서 보내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명절도 참 좋다. 우리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보자. 순희 씨도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좀 쉬고 살아야죠.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있을까 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살아야겠어. 지금까지는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 그의 말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을 되찾는 기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바람과 석양 아래에서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앞으로의 삶을 더 이상 희생이 아닌 행복으로 채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속 깊이 스며든 만족감과 안도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민재와 유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서로의 목소리를 탐색하던 두 자식은 이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어 유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번에 직접 해보니까 정말 고된 일이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혼자서 해오셨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순희 씨는 두 자식의 사과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면서도 자식들이 비로소 부모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했던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철수 씨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껏 해온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너희가 더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야 해. 부모도 사람이고 우리도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씨와 순희 씨는 함께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애들이 사과를 했으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애들이 몰랐겠지?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아이들은 영영 모르고 지나쳤을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을 찾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철수 씨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다를 응시하던 그는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도 더 좋은 부모를 기억할 수 있겠지. 순희 씨도 그의 곁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위해 살아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밝고 가벼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에 쌓인 피로와 서운함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와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